자, 일단 등비수열의 합이죠. 맞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이 이거였거든.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게 일반항이었다, 맞지? 그래서 등비수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SN의 의미가 이거거든.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걸 우리 등비수열로 한번 풀어서 한번 써보면, 그러니까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비로 표현해보면 S의 n은 A 더하기 둘째 항이 AR, 셋째 항이 AR의 제곱, 넷째 항이 AR의 세제곱, 점점점점점 A의 n R의 그 바로 앞에 항 V-2 A의 R의 n-2 이게 n번째 항이야. 여기 SN의 뜻이거든. 자, 그래가지고 누가 이삭이 같은 천재가 있었던 거지 옛날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변변끼리 연립하려고 양변에 R을 곱했어. 그리고 양변에 R. 그러니까 여기에 양변에 R을 곱하면 R 곱하기 SN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R 곱하면 여기 AR이 되겠지. 인마가 AR이 되는 거야, 맞지? 인마가 더하기 AR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밀리겠지, 항이. 그러면서 AR의 세제곱 되고, 그다음 더하기 요 뭐 그대로 있을 거고, 그다음 이 자식이 R 곱하면 AR의 n-1승 되고, 요마가 AR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하나씩 밀려서 R이 하나 곱해질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뭐 했다? 이삭이 같은 천재라는 사람이 이삭이 천재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뺀 거지. 미안하다 이삭아 자꾸 써서. 자, 이걸 빼면 얘가 1 빼기 R의 SN이 돼. 맞지? 이렇게 되고 이게 다 없어져. 속으로. 없애려고 이렇게 곱한 거야. 다 사라지면서 남는 게 보면 A 빼기 A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저거만 딱 살아남잖아. 그래서 얘를 정리한 식이 얘가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SN을 나눠보니까 1-R로 나눠보니까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런데 심각한 오류를 발생하겠죠? 선생님이 뭐를 고려 안 했어요? 함부로 나눴는데 R이 뭐가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어요. 여기 0 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0이 아닌 수로만 나눌 수 있으니까 실제 R이 뭐가 아닐 때만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R이 1일 때는 뭐예요?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R이 1이면 첫째 항이 우리가 A라고 해보자. 그럼 둘째 항은 뭐가 돼요? 셋째 항도? 넷째 항도? 다섯째 항도? n번째 항도? 공부가 이러면 이럴 거야. 계속 A. 이것도 등비수열이라 친답이야. 맞지? 그럼 A를 몇 번 더하는 거야? n번 더하는 거죠. 그럼 A를 n번 더하면 NA 되겠죠. 그래서 SN이 두 가지라고. 등비수열 SN은 1-공비의 첫째 항의 1-공비의 항의수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요게 뭐가 아닐 때. 이거는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거를 정의해 준 이유가 있어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마마 곱하면. 근데 이거는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R이 1일 때. 생각해보면 첫째 항은 우리가 A라고 약속한다면 A. 소리. 자, 이게 NA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SN은 R이 1일 때는 특수한 경우다. 따로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이라는 상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거의 안 나와요. 특수한 경우 안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공식을 두 가지 정리해준 이유는 뭐냐면 이 분모가 음수면 뭔가 부실수할 것 같잖아.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큰 거는 요쪽 공식으로, 공비가 1보다 작은 거는 요쪽 공식으로 사용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우리 홍서비행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사랑인 것 같아. 내 생각. 실수하지 마라. 해서 1보다 작은 건 열로, 1보다 큰 건 열로 열의 뜯어서 계산해봐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SN이 이렇게 구한다는 거 이해되죠? 그렇지? 그럼 우리 조금 해부해보자고. 뭐라고? 해부.
해부 해도 되겠냐? 해부 할 거잖아 너. 자. 해보면 뭐냐면 SN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1-R분의 A에 1-R의 N제곱인데 요거를 위에 걸 전개해서 조금 형태를 한번 봅시다. 그걸 하트로 뜯어봅시다. 하트로 뜯으니까 1-R의 A 빼기 1-R의 A의 R의 N제곱 이렇게 한번 뜯어봅시다. 자, 그렇게 뜯어보니까 등비수열의 SN의 형태가 꼬라지가 구조가 얘와 얘가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1-R분의 A를 우리가 라지 A로 바꾼다면 치환을 한다면 어차피 계산 똑같을 거니까 SN의 꼬라지가 어떤 형태로 나와요? A 빼기 AR의 무슨 승? N제곱 이런 형식으로 꼬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꼬라지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요 꼬라지라도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뭐 요런 꼬라지라도 분모분자가 요 A가 그냥 다른 거지 여기서는. 그럼 얘는 1 R 마이너스 어떡한 나와? R-A에 R의 N제곱 빼기 R-1분의 A. 그럼 요거 딱 부호 바뀌어 있는 거 보이지? 맞지? 부호가 바뀌어 있죠. 그러면 요 SN은 잘 나왔는데 왜 그럴까? 꼬라지가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거나 A 다시 할까? 또 같은 걸 몰라? 자, 보자. 마이너스 A 다시. 이 꼴 아니면 저 꼴이다. 뭐 이 말이지. 같은 말로. 그러면 SN의 꼬라지를 이렇게 한번 이해 한번 해봅시다. SN은 이 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A 더하기 B가 뭐일 때? 0일 때 저건 등비수열의 SN이다 라는 뜻이야. 한번 또 어땠어 이해봐. 자, 이거랑 더하면 0일 때 등비수열의 SN이다. 그렇게 또 보충학습에 우리 홍서병님이 설명하고 있죠. 이게 0이면 결론적으로 1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가 무슨 소리 하고 싶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SN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1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등비수열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 그래서 S의 n에서 이거는 뭐 등비수열뿐만 아니라 n-1을 빼면 우리 an이 나오죠. 계산을 해주면. 근데 일단 이게 n-를 정의했기 때문에 몇 항부터? 2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이 나오고 1항은 실제로 이렇게 구했었던 거 다 기억나죠. 요건 등비수열에서도 당연히 성립을 하거든요. SN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요걸 한번 직접 저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다시 비교하면서. 자, 봐봐. 자, S의 n-1은 2의 n-1 빼기 1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빼보면 얘가 an이 되고 자, 2의 n에서 2의 n 빼기 1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뒤에 숫자가 영향 없는 거 보여요. 그냥 없어져. 저게 뭐 다른 숫자가 나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얘의 계산 방법은 우리 분모의 법칙이었죠. 묶어내는 거 이렇게 그러면 an이 결론적으로 1 곱하기 2의 n-1 이렇게 나왔거든요. 등비수열 맞죠?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이렇게. 그러면 얘 첫째 항은 1이 되고 맞죠? 공비는 얼마인? 2인 등비수열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S의 1을 한번 구해봐요. 여기 실제로 요거는 2항부터 성립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긴 했지만 맞죠? 가정하긴 했지만 여기 1런 값이 실제로 얼마 나와요? 1 곱하기 2의 영승이니까 1 나오죠? 1 나오죠? 2의 영승 1입니다. 자, S의 1 여기다 그냥 1 넣어봐요. 그럼 2 빼기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실제로 계산하니까 1 나오고 얘도 실제로 계산하니까 1 나오더라. 얘와 얘가 뭐 하더라? 실제 구하식에 일치하더라. 그러면 이 일반항을 실제 1항하고 같으니까 얘가 1항부터 등비수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뭘 때예요 그게? 얘랑 뭐? 합이 0이 나올 때예요. 그 뜻이야 저게. 1항부터 등비수열이다. 그런데 자 SN을 제가
2의 n제곱 더하기 3 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일반항 더하기. 얘는 2의 n 빼기 1 더하기 3이잖아요. 봐봐요. 의미가 없잖아요. 3이. 빼면 an이 되고 얘는 똑같이 2의 n에서 2의 n 마이너스 1을 뺄 거야. 그거 없어질 거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2의 n 마이너스 1 2 빼기 1. 자, 어쨌든 계산 결과는 똑같죠. 그럼 얘는 a의 n이 2의 n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2항부터 성립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 실제로 여기 1런 값은 1이 나오잖아. 맞지? 여기에 1런 값은 얼마가 나오니까? 5가 나오니까 실제 A1은 이걸로 봐야 된다. 이걸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제 A1은 따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5항이다. 이거 일반항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얘가 근데 2항부터는 등비수열 맞죠? 계속 이제 공비가 성립할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A 더하기 B가 뭐가 아닐 경우 0이 아닐 경우는 몇 항부터? 2항부터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충학습도 항상 잘 읽어보면서 꼬라지를 정리합시다. 중요합니다. 됐죠? 자, 예제 한번 가볼까요? 자, 등비수열의 합 있습니다. 자, 뭐 여기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자, AN이 일반항 등비수열 AN이 2에 2n 더하기 1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1항부터 즉 S의 10을 구해봐래요. 1항부터 10항까지 하니까. 그럼 갑자기 잘 나와. 너무 마음에 들어. 이미 등비수열이라 했으니 결론적으로 첫째 항 딱 구하면 첫째 항과 공비가 제일 중요한 거야. 구성요소를 보면 첫째 항, 공비, 항수 이게 제 구성요소죠. 공식의 구성요소가. 그러면 1항이 먼 거 같아. 첫째 항이 8? 8 고마워요. 자, 공비는 보나마 나온 것 같아. 자, 한번 볼까? 2항을 구해보면 돼요. 2항을 구해보면 얼마 나와요? 32. 공비 얼마인 것 같아요? 4죠? 공비를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왜 보통 우리 일반항 적을 때 이 n의 개수가 1이거든요. 근데 얘가 2가 돼 있잖아. 맞지? 사실상 이 저거를 저 형태로 바꾼다면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봐봐요. 2의 2n승 지수법칙은 우리 유식하게 다 배웠던 거야. 그럼 얘는 4의 뭐예요? n제곱 곱하기 2죠. 얘는 4 곱하기 4의 n-1 곱하기 2죠. 지수법칙 사용 잘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 형태로 바꾸니까 8 곱하기 4의 뭐? n-1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4인 저 형태로 바꿨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죠? 등비수열을 했는데 1항, 2항의 관계가 뭐 공비지 뭐. 맞죠? 뭐야? 자, 그러면 공비 알았고 항수 알았고 가봅시다. 자,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요거 쓰자고. 부호 실수하지 말고 R-1분의 소리 첫째 항에 R의 10승 마이너스 1. 저거 계산 못해요. R의 10승이 얼마예요? 1024 곱하기 1024 얼마예요? 100만 500 1024 100만 2004 2004 암산 안 되네. 잠시만. 이 정도는 암산해야 되는 거야, 수학쌤이? 맞지? 1024의 제곱. 이 정도는 암산해야지. 수학쌤이 돼가지고. 보자. 2400, 2400, 2400, 2400, 2400. 암산이 안 되네.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미안해요. 빡세네. 겁나 크긴 하네. 이걸 계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억하게 한번 보여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을 어디까지만 정리해 놓으면 되냐면 3분의 8에 보통 선지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선지도 있어요. 틀린 거 아니다. 이 정도는 인정되죠. 이렇게 선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님.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넘어 2번 한번 해볼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요. 이제 R이 양수래요. 2항이 21이고 6항이 32분의 1이래. 그랬을 때 S의 오를 구해요. 뭐 대놓고 다 줬죠. 맞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R의 4제곱이 바로 해도 되겠죠. R의 4제곱이 16분의 1을 곱한 거네. 맞지? 보이고 R은 양수라 했으니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역시 홍 선배님 1보다 큰 거 하나 주고 1보다 작은 거 하나 주고 공식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니? 실제로 사용이 나는 보이는데 넌 잘 안 보이지? 자, 그러면 첫째 항은 1이 되겠죠. 요거 곱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1-2분의 1분의 첫째 항에 1-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분모가 2분의 1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2로 가서 1 마이너스. 요 정도는 계산할 만하지 않나? 홍석이님 32분의 얼마니까? 1이니까 16분의 15가 16분의 31이 되겠네. 맞지? 32분의 31 이렇게 되고 곱하기 2 될 거니까 이렇게. 아마 이거는 계산해놨을 거야. 맞지? 그럴 줄 알았어. 계산했어. 그렇지. 좀 낮은 차수는 좀 계산하고 높은 차수는 계산하지 마라. 그럼 선생님 어디까지 해요? 이 가능한 데까지 해. 선생님은 40장 아까 계산했으니까 그까지 할게. 자. 그 다음에 26번 가볼게요. 이사람 내 영상 켰나? 나 또 기억이 안 난다. 예. 왜 항상 기억이 안 날까? 눌렀는지 기억이 안 나. 은퇴가? 자. 어제 웃겼어. 내가 계속 한국말에 뭐 적고 계속 요새 이상하게 계속 적으니까 고상한테 은퇴가? 아니요, 선생님 1년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고이한테 어제 고이 있을 때 있었거든. 은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안 되는데 이러면서 선생님 2년만 버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웃겼어. 고이한테 말하니까 선생님 3년만 버텨주세요. 그 이유는 모르겠고 이러면서. 그래서 26번. 자, 26번은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아. 대신에 S의 5가 조건을 이렇게 적어볼게요. 1이고 S의 10이 3일 때 S의 15를 계산해봐라. 즉 분비수열이라고 할 때 이런 조건을 줬을 때 15를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어쨌든 간에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비로 나타낼 수 저거 SN조차도 저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S의 5는 뭐 요거 써도 되고 요거 써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1-R분의 A에 1-R의 5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대로 연립을 센스 있게 연립하면 돼. 알겠죠? S의 10은 1-R분의 A에 1-R의 10제곱이 산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도 반드시 써야 됩니다. 15잖아. 봐. 1-R분의 A에 1-R의 15승.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수의 관계가 제곱, 세제곱이잖아. 인수분해하는 거야. 힌트는 인수분해지. 같은 꼴 일거야. 같은 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로 인수분해하는 거야. 이걸로. 그러면 이 밑에 식을 1-R분의 A에 1-R의 5제곱 1 더하기 R의 5제곱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요 밑에 식은 구하고자 하는 것도 1-R분의 A에 1-R의 5제곱에 요거 제곱 두 개 곱해서 부호를 바꿔 얘 제곱 했던 그 인수분해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푸는 거죠. 그러면 덩어리 연립을 잘 하면 돼. 요게 3이라고 했으니 얘가 얼마고 돼 있어? 얘도 뭐 출연했다. 출연자. 얘가 1인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R의 5제곱이 3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R의 5제곱만 구하면 돼. 2라고. 그래서 A하고 R을 각각 구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덩어리 연립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1이죠. 여기도. 자, 이게 5제곱 나와 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제곱하면 4. 이 정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7입니다. 이렇게 덩어리 연립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문제 가볼게요. 자, 27번 문제 볼게요. 등비수열 나와 있는 1,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자, 그랬을 때
1항부터 n항까지 SN인데 SN이 1.999 너무 싫어. 자 1.999 너무 싫어. 자 그럼 SN 구해야지 뭐. 딱 봐도 첫째 항 1인 것 같고 눈으로 공비 2분의 1인 것 같고 적어야지 뭐. 1-r분의 2분의 1분 작아서 첫째 항에 1-2분의 1의 몇 제곱? n제곱. 아이고 힘들었다. 그게 크다. 얼마? 1000분의 1 999 이렇게 분수를 바꾸면 돼요. 그럼 이 자변식만 정리하면 이게 2분의 1 될 거니까 위로 올라가면 2배의 1-2분의 1의 n제곱이 계산 간단하게 합시다. 1999 이렇게 돼요. 양변을 2로 나누면 1999 이렇게 돼요. 1999 태어났니? 안 태어났니? 안 태어났니? 자, 요거 넘어가면 2분의 1의 n제곱 되고 얘 딱 넘어가면 2000분의 1 되죠. 맞죠? 이렇게. 자, 이사가 2의 10승이 얼마였지? 1024. 그보다 한 개 더 많아야 작아지겠지? 따라서 애는 몇 항부터 작아진다? 11부터 작아진다. 2의 10승은 외우고 있어야지. 1024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 가봅시다. 활용.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일정한 비율만 잘 읽으면 되는데 이건. 자 28번 한번 보니까 어느 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라고 한다. 아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이다. 일정한 비율. 그 비율을 그냥 미지수 R 잡으면 되는 거 아이가? 나 일정한 비율 R로 계속 줄일 거야. 그게 10분의 1일 수도 있고 뭐 5분의 4일 수도 있고 5분의 3일 수도 있지. 몰라? 근데 어쨌든 일정한 비율을 R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2017년도 2018년 2019년도 이 세 개를 합쳐서 몇만 톤이? 800만 톤? 와우. 너 잘 생각해야 돼. 내 죽을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탄소 배출량. 너 죽을 때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 너 자식까지도 괜찮나? 잠시만. 괜찮을 것 같아. 탄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바다죠. 맞죠? 바다가 가장 탄소가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자꾸 우리 지구 안으로 다시 넣어야 돼. 그래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워낙 많이 떼니까 석유도 많이 떼고 뭐도 떼고 전기 생산한다고 탄소를 또 배출하고 배출하니까 뭐 어때? 원래 녹는 시기가 맞긴 하거든. 우리 지구가 지금 갑자기 왜 또 각져가지? 지구가 녹는 시기가 맞긴 해. 원래 안 해도 그냥 녹는 시기야. 우리 녹는 시기긴 한데 그게 가속화되고 있다. 탄소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북극곰이 없어지겠죠. 뭐라고? 얼음이 다 녹을 거니까. 자, 그럴 때면 어떻게 되지? 북극 항로 하면서 막 맞지? 요새 지금 난리죠. 몇십 년 후만 되면 이제 북극의 항로가 크게 열린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넘어가면 유럽까지 겁나 빨리 갈 수 있다. 후악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북극 항로가 열리는 바람에 유럽까지를 단기간 내에 갈 수 있는 거야. 이 비용이 엄청 줄어요. 그래서 북극 항로 하고 있는 거죠. 무역로가 다시 새로운 무역로가 열리는 거니까. 그건 몰랐어. 자, 좀 세계 관심을 가지자고. 자, 너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나 왜 또 센 거지? 2021, 2022까지 요까지 몇만 톤 했냐면 600만 톤. 와우. 톤 했을 때 뭐고? 뭘 물어봤냐면 2023년도 배출량이 있을 거고 배출량은
2017년도 배출량 있겠죠. 양의 몇 배입니까? 뭐 이런 거 물은 거잖아. 이거 네번 물은 거잖아. 이거. 말만 읽으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얘는 일곱 번째 항. 등비수열인 거야. 일정한 비율로 계속 R이 곱해질 테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비가 R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인마의 조건의 해석은 A, 이거 첫째 항 A라고 하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몇 제곱이? 세 제곱이 몇만 톤 됐다? 또 틀렸다. 또 틀렸어. 800만 톤이 되고. 아 미치겠네 요새. 자 얘는 AR의 세 제곱 더하기 AR의 네 제곱 더하기 AR의 몇 제곱? 다섯 제곱이 얼마가 됐다? 600만 톤이 됐다. 그랬을 때 A의 7은 A의 첫째 항에 얼마를 곱해야 되니? 당연히 R6제곱이지. 이게 구하는 게 답이란 말이야. 그럼 이 조건 가지고 R6제곱 구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덩어리 연립을 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있죠? 딱 봐도. 요거 두 개가 다 그거잖아. 맞지? 그럼 R 세제곱이 곱하기 800이 얼마다? 600이더라. 아, 선생님. R 세제곱이 4분의 3이네요. 그쵸? 그럼 R 6제곱은 몇 분의 몇이지? 16분의 얼마더라? 9. 아, 16분의 9로 줄어드는 거네. 탄소 배출량. 이러면 끝나지. 그러니까 조건을 읽고 등비수로 항상 등비수를 만들어서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자, 넘어가. 29번. 자, 필수 예제 29번입니다. 29번.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오케이. 자, SN 이런 나와 있네. SN이 4의 n 더하기 1 빼기 2일 때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네요. 아니 뭐 일반항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뭐지? 그럼 뭐 첫째 항 너무 쉽죠? SA1이죠. SA1이죠. SA1 구하면 얼마 되지? 16 마이너스 2, 14. 이거 벌써 구했다. 14. 어쩔 TV. 이렇게. 그러면 사항만 특정하게 구하라고 할 때는 굳이 AN 구할 필요 없죠. 의미를 부여. S에 4에서 S에 3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 부여하면 이건 별거 없는 거야. 그럼 어차피 이거 뒤에는 사라질 테니 얘가 4 넣었을 땐 4의 5제곱 빼기 4의 3은 4제곱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또 우리 이사기가 잘하니까 4 빼기 얼마고? 1가 이사가. 그러면 4의 4제곱 곱하기 3은 256 곱하기 얼마니까? 3이니까. 이 정도는 암산해 줄 수 있잖아, 이사기가. 얼마가 되지? 768? 맞죠? 저는 믿으면 안 돼요. 아 뭐야? 768 맞죠? 이렇게 어쨌든 두 개 더하면 782. 답 맞나? 이거는 뭐 특정한 하는 거랬으니까. 뭐야? 자 이렇게 특정한 거 할 때는 이렇게 의미 부여해서 그냥 구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하기 싫죠? 예, 알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2번은 대놓고 등비수열 SN이네. 느낌 왔다. 자, 물론 이거 했을 때 이제 A의 K가 몇 번째, 즉 몇 번째, 100일 때 몇 번째 항입니까? 그걸 묻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AN을 구하는 게 인지상정 아이가. 그래서 얘에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맞지? 근데 우리가 뭔지 아니까 등비수열 SN인 거 아니까 공비는 뭐 대놓고 얼마고 5죠? 맞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R이었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첫째 항은 대놓고 그냥 얼마예요? 4잖아요. 맞지? SA1 딱 이렇게 나와. 그럼 AN은 그냥 뭐야? 도대체 이건 문제 아닌데? 문제인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시키니까 5의 n-1이 5의 제곱이 되고 결론적으로 n-1
1이 얼마가 돼야 되노? 2가 돼야 되겠지? 세 번째 항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셈 자체를 이해하면 되고. 자, 특강 원리합계 갑니다. 원리합계 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수능에는 안 나온 지가 한 20년 됐어요. 그 당시에는 적금 F 20년 전 있잖아. 적금이 5%짜리도 있었어. 이 5%의 위력을 너가 잘 모르나 본데 이걸 배우게 되면 알아요. 연이율 5%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연이율 5%는 엄청나요. 5%를 10년 동안 넣어놓잖아. 3배가 돼요. 돈이. 복리로 계산했을 때. 몰랐죠. 자, 이 적금의 위력이 있는데 지금 뭐예요? 적금이. 아, 미치겠어. 없어. 그냥 돈 넣은 거 그대로 찾는 거야. 찔끔 줘. 찔끔. 상품도 옛날에는 막 적금이 막 5년짜리 상품도 있었는데 은행이 이제 손해 안 보려고 거의 대부분 1년짜리, 2년짜리 이런 것밖에 안 만든다 상품을. 와, 나 다 알고 있거든 나는 이 원리를. 와, 이한테 이익 보려고 5년짜리 적금도 없고 요새는. 자, 원리합계가 바로 그겁니다. 왜 안 나오지? 적금이에요. 적립금. 이 적금 계산하는 방법이야.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때려 넣었을 때 1년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장에 찍히는 돈!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는 게 등비수열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지. 자, 일단 적금 내용이니까 난 이거 경제수학은 올라가야 된다고 봐. 없어져야 돼. 물론 근데 경제수학이 있습니다. 경제수학 나와. 수열하고 이거. 일단 단위법은 뭐냐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넣었잖아. 그러니까 얘만 들어볼게. 100만 원 넣었잖아. 4%의 연이율이 있대. 연이율이 4%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 후에는 얘는 104만 원 되는 거야. 그거 이해돼? 실제로 이게 연이율이 1 더하기 0.04 한 거거든. 이 뜻이. 원래 돈에 4% 이자 받는 거야. 그럼 2년 후에는 원래 이 돈에 또 4%를 원래는 줘야 되는 건데 단리법은 뭐냐면 계속 이 돈만으로 생각하는 거야. 원래 주어진 돈. 이자 말고 이자 빼고 이자 4만 원 빼고 또 100만 원에 몇 퍼센트만 준다? 4%. 그럼 얘는 108만 원 되는 거야. 2년 후에. 이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도 또 이거 108만 원에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에 다시 또 4만 원만 더 추가해서 100 얼마? 112만 원. 그러니까 계속 4만 원씩만 가져. 커지는 게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야. 내가 은행에 맡긴 돈만 보고 그거 100만 원만 줬잖아 내한테. 매달 4만 원만 줄게. 이게 단리법이고 단리법은 적금이 아닙니다. 적금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가 뭐다? 복리법이다. 자, 이런 거 있어요. 젊었을 때 한때라도 젊었을 때 20살 때부터야 사실 복리로 뭐라고? 복리로 미래로 보내라. 뭐라고? 돈을 뭐로? 미래로 보내라.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들면 그 30만 원이 40년 후에는 400만 원이 됐을 거예요. 미래로 보내는 게 복리법이야. 복리법은 뭐냐면 같은 100만 원을 맡겼을 때 연이율 4%라고 했을 때 얘가 104만 원 돼. 당연히 1년. 이까지는 똑같아. 1년 차는. 근데 2년 차부터는 이렇게 계산돼요. 1년 차는 100만 원 곱하기 1.04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2년 차부터는 100만 원 곱하기 뭔 거야? 이 의미가 앞에가 얘가 104만 원이었잖아. 그럼 4만 원에 대한 이자도 주겠다라는 거야. 이게 복리법이야.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104만 원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는 게.
누적하지 복리법. 그러면 얘는 104만 원 곱하기 1.04를 한 거예요. 다시 2년 차. 그러니까 다시 이게 맞죠. 그러면 3년 차에는 그럼 아까 108만 원보다 이게 훨씬 커지거든. 100만 원에 또 1.04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야. 이게 다 대출이라고. 야, 너 대출하면 안 돼. 이거 배우고 나서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대출 이자 보통 한 17%, 사채 쓰면 23%거든요. 맞아. 이걸 복리로 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봐봐. 이게 얼마나 복리가 무섭냐면, 갑자기 일하다가 사채로. 자, 봐봐. 너가 얼마를 빌려? 1,000만 원을 빌렸잖아. 사채로 1,000만 원을 빌렸어. 사채가 그냥 뭐 무슨 저축은행 뭐 그런 데 빌리면 사채야, 사실. 은행권 아닌 1금융권 아닌 데가 다 사채지 뭐. 1, 2금융 빼고는. 사채로 뭐 롯데캐피탈 이 다 사채야. 1,000만 원을 빌려서 이게 예시를 들은 거잖아. 돈 빌리지 말라고. 자, 함부로 빌리는 거 아니야. 자, 연이율 뭐 20, 근데 카드론 이런 것도 좀 장기 대출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카드 쓰면. 그럼 뭐 거기 이자가 보통 한 17% 정도 된다고 봐. 그럼 17%면 봐봐. 공학용 계산기로 바꿔야지. 자, 그러면 얘가 지수로 딱 해서 얘를 한 5년 동안 못 갚았다고 해보자. 뭐라고? 큰일 나지. 5년 동안 못 갚으면. 왜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 5년 동안 못 갚았다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아닌데. 곱하기 적고, 곱하기 적고, 곱하기 어디 있노? 곱하기 적고, 1. 아까 몇 퍼센트랬지? 17%? 그거에 지수순. 5년? 5년. 얼마 되는지 보자. 5천만 원이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가 되는 거 같아 있어? 2,192만 원. 맞네. 2,192만 원이 되네.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1,000만 원이 5년 동안 가니까 2,192만 4,400 뭐 이렇게 되네.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1,100 5년만 묵혀놓으니까 1,000만 원을 1,192만 원. 그래서 왜 신용불량자가 생기냐면 돌려막는 거야. 이자 더 센 데는 빌려주거든. 그래서 돌려막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카드 발급 안 돼? 통장 개설 안 돼? 신용불량이죠. 옛날에 진짜 많았어. 신용카드 처음에 나올 때. 막 발급해줬거든 신용카드. 5년만 해도 1,000만 원이 2,192만 원. 억울하지 않아? 오케이. 자, 이게 복리야. 이게 복리. 이자에 이자가 더해지는 거야. 그럼 요게 이제 복리법이다. 일단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적분 계산하러 가보자. 단리법, 복리법.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매년 예시 들면서 선생님 정리해줄게. 매년 100만 원씩 100만 매년 100만 원씩 매년 초에 매년 말을 잘 봐야 돼. 매년 초에 몇 퍼센트 100만 원씩 매년 초에 입금을 하고 몇 퍼센트 좋아해? 4%? 보통 4가 뭐 좋죠. 4%씩 이렇게 10년 동안 10년 말기라고 한다. 알겠지? 보통 다 원리합계는 말로 지금 10년 말에 원리합계는 적금 매년 초에 이제 적금을 든다. 그랬을 때 10년 말에 원리합계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자, 1년차 그냥 뭐 1년차 제일 초에 1년 초에 우리가 은행에 얼마를 넣어? 100만 원 넣겠지. 맞지? 그리고 나서 다시 2년 초가 될 거야. 맞죠? 2년 초가 되면 다시 100만 원을 받는데 이거 1년 동안 묵혀놨지? 그럼 이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지. 그럼 100만 원에 이자가 붙는 거야. 얼마가? 맞지? 104만 원 돼 있는 거야. 1년 후에. 그 2년 초에 또 나는 얼마 더? 적금을 또 100만 원 넣어. 이건 이제 다시 넣은 거야. 은행에. 그럼 3초에
생각해보면 다시 또 이것들도 1년 지나고 이것들도 1년 지나. 맞지? 그럼 이 금액에 다시 얼마큼 붙겠어 이자가. 맞지? 그럼 이게 분배 붙이고 생각을 하면 얘는 100만원 곱하기 1.04의 제곱 더하기 100만원 곱하기 1.04 하고 다시 또 뭐 일정하게 100만원 또 넣는 거야. 이렇게. 요거 약간 이해돼요? 그러면 10년 초에 이해를 해보자. 규칙성이 있잖아. 이거 치우자. 이거 규칙성 이렇게 안 보이잖아. 규칙성이 있잖아. 그러면 1년 초, 2년 초, 3년 초, 10년 초에는 이렇게 되겠죠. 100 곱하기 이 3보다 한 개 작으니까. 맞지? 아, 100스케일이야. 또 110도 넘겠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노? 시험 말에 원리할게. 그럼 얘를 이제 묵혀서 가는 거지. 12월 31일이 됐어. 1월 1일에 넣었는데 12월 31일이 됐어. 1년 지났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10년 말에 원리학기는 이거 다 이자 받아야 돼. 그래서 얼마가? 뭐지? 마지막 이것도 이거야. 이게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야. 이해되세요? 매년 초에 넣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 첫째 항이 그러면 이걸 한번 보면 첫째 항이 이거라고 생각해야 돼. 첫째 항이 이거고 공비가 얼마인? 1.04인 뭐다? 등비 수열이다. 1항부터 몇 항까지 합? 10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뭐다? 원리학교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네. 그럼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R-1분의 R-1분의 첫째 항 이거죠. 맞죠? 그 다음에 공비 10승 마이너스 얼마? 1이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계산은 약으로 줘. 이건 준다고 조건에 2.1로 계산해라. 뭐 3.4로 계산해라. 이렇게 줘. 그래서 요거는 줄 테니 뭐 상관 1.04 이게 1.5로 계산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중과 1.5로.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거 계산해야 되거든. 그럼 얘가 분모는 0.04고 너무 싫어 선생님. 앞에 거 104고 얘는 0.5제. 그러면 분모 분자에 막 100을 곱하고 싶지? 그러고 싶잖아. 아니야? 자, 한번 그 사람한테 얼마 받아야 되는지. 이거 약간 맞단 말이야. 1.5가. 얼마 되지? 50. 약분 시켜보자. 4로 되나? 4로 되나 앞에 거? 26. 26 곱하기 50. 이거 해주면 얼마지? 그럼 원금은 사실상 얼마 넣은 거 우리? 1200만 원 넣는 거지? 근데 이자가 100만 원밖에 안 돼? 실망했다. 10년에 넣었는데. 저 10승 아니세요? 어느 거? 저 1.5 10승 안 하고. 아니 1.04의 10제곱을 1.5로 준다고 이렇게. 이렇게 준다. 조건에서. 맞아. 그래서 10승을 이렇게 1.5로 주. 이건 조건에서 줄 거니까 그냥 쓰면 된다. 잠시만 아직 안 끝났는데.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넘겨?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면 매년 그 시간을 조금 그래도 정해놨으니까 매년 초 A1을 R%라고 돼 있어 여기에 조금 그대로 써볼게. R% N년 동안 적립할 때 매년 초 A1을 R%의 이율로 N년 동안 적립할 때의 원리합계는 무슨 말? N년째 말 이렇게 돼 있어. N년째 말 원리합계는 이렇게 정리돼 있다. 그럼 원리합계는 조금 이해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첫째 항 이거 곱하기 1 더하기 R%라 생각해야 돼.
맞죠? 우리 퍼센트는 0.4 저거 이걸 R로 썼으니까 그래서 식이 이렇게 좀 약간 더럽게 정의되어 있다고 그래서 R 퍼센트 연이율 R 여기서 왜 R 퍼센트가 아니고 그냥 R로 했어? 나쁜 놈이네. R 퍼센트가 R이래. 이율이 그냥 퍼센트를 적어준 거래. 0.04로 준 거네 그러면 저기서는 알지? 그래서 인마가 R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지? 이게 첫째 R, 요게 10년째 넣은 거고, 끝항이 이게 1 더하기 R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원리합계가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라 생각하면 1 더하기 요게 이제 공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요게 공비죠. 맞지? R-1분의 첫째 항이 이거고 식을 그대로 정리해 주는 거라, 알겠지? 요거 덧대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바로 얼마다, 알겠죠? 그거 이해하라고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그 밑에 식에 뭐라 돼 있노? 매년 초 적금이 아니고 뭐? 매년 말 적금이면 그냥 뭐만 바뀌는 거냐면 이것만 바뀌는 거야. 매년 말에 왜 넣는지 모르겠어. 매년 말 1년 말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11월 31일에 돈 넣었다고. 그러면 2년 말에 돈이 이렇게 되는 거지. 3년 말에 돈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0년 초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바뀐다고? 10년 말로 바뀌는 거야, 다른 거는. 그러면 이거와 차이점은 공비는 똑같은데 뭐만 바뀌는 거야? 첫째 항에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왜 말에 그냥 100만 원 넣고 바로 빼는 거니까. 적금 저렇게 넣지는 않죠. 자, 그래서 요것만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매년 말에 A1을 넣었을 경우에는 첫째 항 요것만 딱 사라져. 요것만. 그래서 1 더하기 R 빼기 1분의 요것만 딱 사라지고 요건 똑같다. 이렇게 딱 되니까 정리가 여기 딱 사라졌지.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되겠죠? 처음만 달라진 거야. 처음만. 뒤로 넘어가 볼까? 원리학교 한번 가보자. 연율 6%. 오, 이런 거 있으면 나 넣을 것 같아. 자, 진짜 옛날 진짜 적금 뭐 1000만 원 만들기 해가지고. 적금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만들기 해가지고 옛날에 막 몇십만 원 넣으면 1000만 원 만들어진다고. 그게 맞춰주고 이랬었는데 은행에서. 선생님 어렸을 때야. 선생님 젊었을 때 말고 선생님도 어렸을 때. 너가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 내가 더 어렸을 때. 자 볼게요. 자 특강 1번 연이율 6%. 이율 6%. 이런 조건이 없죠. 2만 원을 왜 적금하지? 매년 2만 원이 좀. 몇 프로인데? 2천만 원 할까 우리? 매년? 아니야. 왜? 좀 홍수명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여기 앞에 잘 읽어야 되겠죠? 매년 초라 돼 있다. 그러니까 초인지 말인지를 잘 읽어야 돼. 알죠? 초하고 말 잘 구분하세요. 그랬을 때 10년 동안. 그러면 이제 공비를 그냥 요 공비가 아니죠. 그냥 공비를 얼마라고 보면 되는 거야. 1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비수열의 S의 10 구하는 거니까. 맞지? 공비가 이거니까. 그러면 첫째 항은 그냥 뭘로 보는 거야? 그냥 2 곱하기 1점 얼마? 0.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다. 첫째 항. 첫째 항 그 공비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면 된다. 저걸 옮겨서 저걸 이해했으니. 그러면 얘는 그냥 끄는 거지. 1.06 빼기 1분의 첫째 항 이거 이제 한번 붙은 거 초라서 말까지 가면 한번 붙는다. 이렇게 1.06에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원래 그러면 24만 원이 원금이 돼. 너거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 매달 맞지? 10년 동안이니까 20만 원이 원금이네. 쏘리 2만 원씩 10년 동안 나와. 원금 20만 원이다. 이제 얼마나 붙나 보자. 와, 그래도. 자, 대략 계산되는 거지, 맞지? 그럼 2천만 원이면 그만큼은 또 이자가 붙을 거니까. 그러면 0.06 분에 약간 기대해 보면서 얘는 두 배 하면 얼마지? 이거 얼마나 계산하라고 돼 있죠? 1.8. 그럼 0.8 되겠네. 그러면 100배 하면 6분에
1000 할까? 그럼 60분에 212 곱하기 8 이렇게 바로 바꿔가지고 자 그럼 얼마로 약분되지? 4로? 4로 하자. 15 4로 하면 4 53? 왜 소수 나와? 왜 이렇게 나와? 그럼 또 안다? 뭐야 28.xx래 아니 예제를 만들면 좀 깔끔하게 뚜렷하게 만들어야지 와 저걸 이렇게 만들 미쳐버려 좀 이상했다 그래도 한 8만 얼마 붙네 와 그러면 우리가 매달 뭐 이거를 몇 배로 넣으면 200만 원씩 넣으면 왜냐 200만 원씩 넣으면 이거는 2천만 원 될 거 아이가 맞지? 그러면 10년 동안 하면 800만 원 정도 되겠네 800 얼마만큼 괜찮은데? 2천만 원 넣으면 2억 될 거니까 8천만 원 정도 괜찮은데? 숫자가 클수록 좀 괜찮아진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256조까지 자 실무할 수 있는 남고 퇴근하세요